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이 한 이틀 정도 빠르게 위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뉴욕이 급등하면서 오히려 키를 맞춰버렸어요. 우리가 조정받으면서 키를 맞춘 게 아니라 뉴욕이 올라오면서 키를 맞추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일단 키 높이는 같아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미국을 따라가는 시장의 모습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특히 어저께 우리나라가 한 3% 정도 상승하면서 일단 키 높이는 완전히 맞춰졌거든요. 오늘 한 1% 더 올라가는 것은 슈팅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한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결국 이제 미국장이 오늘 밤부터 어떤 행보를 가져올 것이냐, 여기에 이제 시장의 방향성은 정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미국장이 상승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점이 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확진자는 한 2만 명 정도 늘었는데 일부 지역에서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미리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너무 악화되는 모습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그 상황을 연출한 것인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을 하락시켰던 주요 이슈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게 둔화 가능성에 일단 주가가 뛰었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번 주에 오펙 회의 9일에 있죠. 이게 또 시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다시 선두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시아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에게 모든 키가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갔다. 차트상으로도 수준이 같아졌지만 이 오펙에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감축할 때 미국도 감축을 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6일에서 갔던 것이 6일에 합의를 하려고 하신 9일로 연기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단 시장 상승의 키를 다시 쥐기 시작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밤부터 미국 시장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제가 이틀 정도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어저께 7% 뛰어가지고요, 그냥 제자리로 다 와버렸습니다. 일목균형포상으로 보시면 상승 여력이 있어요. 네,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부터 24,000까지는 일단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행 스팬의 그 모양을 보는데요, 갈 수 있는 공간이 24,000까지 열어놓고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장이 큰 문제가 없다면 이번 주는 뭐 감산 이슈와 뭐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소지가 상당히 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후행 스팬으로 아마 손을 이렇게 쭉 길게 그어놨어요. 그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걸 깨고 다시 회귀하고 있다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상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요, 내려오는 61선과 올라가는 캔들이 마주하는 자리까지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오펙에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가든 전 세계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원자재 중에서 유가는 꼭 올라가야 된다. 감산 합의가 분명히 필연적일 것이다라고 해석한다면 이번 주가 아마도 단기 반등의 마무리 국면을 일단 좀 주다가 또 방향을 주지 않겠나.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기회가 상당히 좀 열려 있을 확률을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지금 시장에서 두 가지 이슈가 상충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거 외바닥이다. 그러니까 쌍바닥 치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2차 급락 한번 주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한쪽에서는 완만한 반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보면서 답을 딱 드린다면 대전제로는 상승. 그러니까 상승입니다. 대전제로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눌렀다 갈 거냐, 완만해 갈 거냐, 이 싸움이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보통 과거 사례를 보면 눌리는 지점이 어디냐면요, 21선입니다. 21선. 61선은요, 갔다가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보시면 61선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여기서 61선 맞고 이렇게 쭉 밀리지 않습니다. 61선은 이렇게 밀리듯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21선은 보통 맞고 쭉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21선이요, 이렇게 눕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다시 2차 하락을 간다는 거, 그건 정말 기회겠죠. 못 사신 분한테 정말 기회일 거라고 해석이 되고요. 제가 보는 차트상으로는 다시 그 밑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60일선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60일선 어느 지점에서 만나서 그 지점에서 싸움을 좀 겪으면서 방향성을 가지지 않을까. 결국 제가 볼 때는 대전제에 대해서 상승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시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나 밀어준다면 그 자리는 뭐 땡큐하고 받으실 자리가 맞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은요, 완전히 벼랑 끝에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거기서 미뤄지면 전 세계는 완전한 그 패닉장과 공황이 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파동상으로도 지금은 반등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더 많이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반등이 추세 전환으로 완전히 갈 거냐 아니면 반등이 끝날 거냐의 싸움일 뿐이다 라는 해석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저께요, 외국인은 수량으로는 좀 샀습니다. 근데 현물 금액으로는 팔았습니다. 어저께 특징은 뭐냐면 그 프로그램이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양쪽 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기관이 1조를 삽니다. 저는 기관이 이 바닥에서 1조를 사는 건 정말 별로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팝니다. 2,300억. 제가 왜 어저께 사고 오늘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키 맞추기가 돼서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 이번 주가 만기주잖아요. 그래서 만기주를 타겟팅으로 한 시장의 매매가 이루어진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베이시스를 좀 맞춰보려는 노력이 지금 시장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이시스가 계속해서 백오데이션이었어요. 백오데이션인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죠. 그러면 웬만큼 사가지고는 이 프로그램 매도를 막지를 못합니다. 근데 베이시스가 지금 0.16 정도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이론 베이시스 근처거든요. 이론 베이시스 근처면은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동안 나갔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매수로 전환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웬만하면 주가를 끌어올리시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본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시장에 다시 진입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제가 어저께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기관이 먼저 현물을 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폭 줄이죠. 외국인이 이제 시장에 진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해볼 수 있고, 그 얘기는 그동안 하락장이 멈춰서는 시점, 특히 아까 제가 미국장에서 21선 돌파의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사례를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시점, 급락하고 들어올 때요, 완전 바닥에서는 선물을 사고요. 21선 돌파가 시도되면 외국인들이 입질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입질이 현물을 바로 사지 않고요, 프로그램으로 비차익에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막판에 비차익이 들어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차익이 매일같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되면 매일같이 들어오지만 일정 기간 들어오기 전까지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합니다. 근데 지금 그 타이밍에 지금 현물은 들어온 거로 판단이 쓰죠. 그럼 기관이 사자고 어저께 사자에서 올린 이거는 일시적인 것보다는 추세를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기관의 모습이 아닌가. 결국 지금 오늘 매도는 미국과 키높이가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물량 조절을 하는 거고, 전체적인 상황으로는 시장을 끌고 가기 위한 기관의 움직임이 시작된 거고, 거기에 외인이 진입할 것을 예상한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강합니다. 아까 제가 두 개의 캔들 차이고 지수는 같아졌지만 캔들의 위치의 차이, 우리나라는 기준선을 돌파했고요. 미국은 기준선에 걸쳐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기준선을 돌파할 거라는 것을 우리나라 시장은 알려줘.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쪽 빼가지고 기준선까지 밀어버리는 상황이 나온다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키높이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나라는 차트상 기준선으로 보면 미국보다 캔들 하나가 더 높아 있는 상태. 결국 우리나라가 더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오늘 밤 미국이 상승할 거고요. 만약 우리가 오늘 기준선까지 밀어내는 상황까지 나온다면 일단 미국장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는 거죠. 재미난 것은요, 지금 이 자리가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상승이 좀 더 남아있는 자리를 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원달러 상황은 1950 정도까지 공간이 열려 있거든요. 그럼 원달러가 오늘 8원 정도 빠지는 거 보면 지금 시장은 아직도 상승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국 선물은 보합권인데요. 환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1220원, 9원 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위쪽으로 뭐 큰 대전제 말씀하셨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열어놓으셨네요. 김동섭의 인사이트까지 진행했습니다. 예, 코스피는 1%,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계속 코스피에 대해서 강했었는데 오늘은 대형주가 조금 더 강한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시장 공감 10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